늘 호기심 많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출퇴근길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든 아니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려 하시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완벽하게 채워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확실히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2025년 8월에 저명한 국제 학술지죠. 어플라이드 사이언스에 발표된 리우 연구팀의 최신 논문입니다. 제목이 물리 기반 데이터 증강을 통한 용융풀 기하학의 정확한 머신러닝 예측인데요. 제목만 들으면 약간 연구실 깊은 곳에서만 쓰일 법한 아주 딱딱한 이야기 같죠? 그쵸.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는 앞으로 우리의 제조업이나 산업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혁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최근에 막 각광받고 있는 금속 3D 프린팅, 그중에서도 LPBF라고 불리는 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완벽한 품질의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LPBF 기술이요. 사실 이 분야에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실제 데이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네. 그런데 이번 연구진이 아주 기발하게도 물리학과 인공지능을 환상적으로 결합해서 이 거대한 장벽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혁신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볼 예정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이 3D 프린팅, 특히 방금 언급해 주신 LPBF 기술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하겠죠. 이 LPBF가 레이저 분말 배드 용융의 약자인데요.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다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까만 종이나 모래 위에 그림 그려본 적 있으시죠? 아, 돋보기 실험이요?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원리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스케일이 확 다른 거죠. 여기서는 모래 대신에 아주 미세한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금속 분말을 쫙 깔아둡니다. 네, 금속 가루를 까는 거죠. 그리고 햇빛 대신에 무려 100W에서 200W에 달하는 강력하고 초정밀한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이 레이저가 금속 가루 위를 마치 펜으로 스케치하듯 훑고 지나가면 가루가 순식간에 녹았다가 굳으면서 층층이 우리가 원하는 3차원 형태가 쌓여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아주 훌륭하고 직관적인 비유네요. 그 돋보기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레이저가 금속 분말을 훑고 지나갈 때 에너지를 받은 금속이 순식간에 녹으면서 아주 작은 액체 상태의 웅덩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용융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용용풀, 웅덩이라는 뜻이군요. 맞아요. 이 용융풀의 깊이와 너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만들어진 금속 부품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명을 결정짓는다. 네. 논문에 나오는 실험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이거든요. 레이저 출력이나 스캔 속도를 바꿀 때 용융풀의 너비는 대략 72에서 143 마이크로미터 사이에서 변동합니다. 72에서 143이요. 네. 그런데 깊이는 무려 24에서 173 마이크로미터까지 훨씬 더 극적이고 큰 폭으로 변동하죠. 잠깐만요. 깊이가 24에서 173 마이크로미터로 변한다는 건 단순 계산만 해봐도 거의 7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7배죠. 너비보다 깊이가 레이저의 힘이나 움직이는 속도 같은 공정 조건에 훨씬 더 민감하게 요동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민감하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그 미세한 웅덩이 깊이가 우주선이나 자동차에 들어갈 부품 전체의 성패를 가른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용융풀이 무조건 깊다고 좋은 것도 아닐 테고 네. 무조건 넓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가장 완벽한 비율이나 형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연구진이 가장 먼저 파고든 문제였습니다. 연구진은 용융풀의 깊이 대 너비 비율, 즉 DW 비율에 따라서 금속이 녹는 상태를 크게 세 가지 모드로 분류했습니다. 세 가지 모드요? 첫 번째는 전도 모드입니다. 이건 레이저 에너지가 부족해서 금속이 표면만 너무 얕게 녹는 상태를 말해요. 얕게 녹는다. 네,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아래층 금속과 위층 금속이 단단하게 엉겨붙지 못하겠죠. 결국 층과 층 사이가 붕 뜨는 결합불량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마치 벽돌을 쌓을 때 시멘트를 너무 적게 발라서 벽돌끼리 따로 노는 상황이랑 비슷하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부족한 게 문제라면 반대로 에너지를 아주 팍팍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키홀 모드입니다. 에너지가 과하게 투입되어서 레이저가 금속을 너무 깊게 파고드는 상태죠. 열쇠구멍처럼 깊숙하게 파인다고 해서 키홀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키홀, 열쇠 구멍이요? 이때는 단순히 깊게 파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레이저가 깊은 구멍 안에서 이리저리 반사되면서 에너지가 폭주하고 금속이 막 기화되면서 가스가 발생해요. 가스가 발생한다고요? 네. 문제는 액체 상태의 금속이 너무 빨리 굳어버리면서 이 가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웅덩이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아, 갇혀버리면 안 될 텐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부품 내부에 미세한 가스구멍들이 숭숭 생기게 되고 용융풀 재체도 매우 불안정해져서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결합이 안 돼도 문제고 에너지가 과해서 안에 가스구멍이 생겨도 문제군요. 정말 까다롭네요. 네, 굉장히 까다롭죠. 마치 수프를 끓일 때 너무 차갑지도 않고 또 너무 끓어넘치지도 않는 딱 알맞은 온도를 찾는 과정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찾아야 할 세 번째 상태가 바로 천이 모드입니다. 천이 모드요? 이 전도 모드와 키홀 모드 사이에 존재하는 3D 프린팅의 골디락스 존이라고 할 수 있죠. 깊이와 너비의 비율, 즉 DW 비율이 아주 적당해서 용융풀이 예쁜 컵 모양을 띠며 안정적으로 녹아내리는 상태입니다. 예쁜 컵 모양이군요. 이 상태가 왜 중요한지는 실제 물리적 테스트 결과가 증명해 주거든요. 연구진이 국제 표준인 ASTM 규격에 맞춰서 심화제 인장 시험기로 이 세 가지 모드로 만든 샘플들을 찢어질 때까지 쫙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그냥 현미경으로만 들여다본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부품을 만들어서 물리적인 내구성 테스트를 거친 거죠. 양쪽에서 잡아당겨 봤다는 거군요. 결과가 어땠나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상대로 천이 모드로 만든 샘플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극한 인장 강도, 즉 부품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버티는 최대 힘인 UTS, UTS. 그리고 영구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인 항복 강도, YS,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역시 골디락스 존이네요. 반면에 얕게 녹은 전도 모드나 가스구멍이 숭숭 뚫린 키홀 모드 샘플들은 내부의 결함들 때문에 적은 힘에도 쉽게 변형되거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겠네요. 안에 구멍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 완벽한 컵 모양의 천이 모드를 만들어내는 레이저 출력과 스캔 속도의 황금 조합을 찾는 것. 그것이 이 기술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목표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완벽한 천이 모드를 찾는 것. 그럼 이제 우리의 똑똑한 조수, 머신러닝을 부를 차례 아닌가요? 네, 머신러닝이 등장할 때죠. AI한테 레이저 출력 100W부터 200W까지, 그리고 속도는 400부터 1100까지 다 넣어보고 네가 가장 완벽한 조합을 찾아봐 라고 시키면 쉽게 끝날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딜레마죠. 네,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라는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고 자라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보통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똑똑한 예측을 해내니까요. 그렇죠. 데이터가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금속 3D 프린팅 현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역입니다. 금속 분말 세팅하고 프린팅 돌리고 그걸 또 아주 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해서 용융풀 깊이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일일이 재야하잖아요. 네,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 연구진이 확보한 실제 실험 데이터도 스캔 속도 400에서 1100mm/초, 레이저 출력 100에서 200W 조합으로 만든 단 36개 세트뿐이었습니다. 고작 36개죠. 고작 36개의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킨다니 이건 마치 초등학생한테 수학 문제 36개만 딱 풀게 하고 바로 수능 시험을 보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연구진의 해결 방식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연구비를 더 끌어와서 실험을 몇 달 동안 수백 번 더 하자고 했겠죠. 네, 무식하게 데이터를 더 모으려 했겠죠. 하지만 리우 연구팀은 무식하게 프린팅을 더 하는 대신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혜인 물리학을 꺼내들었습니다. 물리학이요? 네, 그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명시적 열 모델이라는 물리 기반의 수학 공식을 활용했습니다.
이 공식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가짜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물리법칙을 따르는 합성 데이터 15개를 새롭게 창조해낸 겁니다. 36개의 진짜 실험 데이터에 물리하게 만들어낸 15개의 합성 데이터를 더한다. 아주 솔깃한 아이디어이긴 한데요. 네, 아주 똑똑한 접근이죠.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듭니다. 물리 공식이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고정된 값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앞서 전문가님께서 레이저가 금속을 깊게 파고드는 키홀 모드에서는 금속이 기화하고 레이저가 구멍 안에서 난반사하는 등 아주 복잡하고 난장판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엄청난 혼돈 상태죠. 그런 혼돈의 상태를 단순한 연력학 공식 하나로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게 사실 선뜻 믿기지가 않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같은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이 연구가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논문들과 궤를 달리하는 가장 빛나는 성과 중 하나입니다. 아, 단순한 공식 적용이 아니군요. 연구진도 단순한 공식을 그대로 쓰면 오차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고에너지 상태, 즉 키홀 모드에 가까워질 때는 구멍벽에 레이저가 여러 번 튕기면서 금속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요동을 치거든요. 에너지가 막 변하겠네요? 기존 모델들은 이런 현상을 그냥 평균적인 고정상수 값으로 퉁쳐버려서 예측이 다 틀렸죠. 그래서 이번 연구진은 이 고정된 상수를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한 보정 파라미터, 즉 A와 B라는 변수로 과감하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학 공식에 유연성을 부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연성을 준 거죠. 연구진은 자신들이 가진 진짜 실험 데이터 중 18개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18개면 절반이네요. 네. 이 18개의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 모델의 A와 B 파라미터를 정밀하게 튜닝, 즉 교정한 것이죠. 실제 현상과 수학 공식 사이의 간극을 메운 겁니다. 간극을 메웠다. 결과가 어땠나요? 이렇게 튜닝된 물리 모델이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의 오차율을 보니까요. 평균 절대 오차인 MAE가 너비에서는 고작 1.53%, 1.53%요? 네, 그리고 그토록 변동성이 크다던 깊이에서는 5.23%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실제 실험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초정밀 합성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무작정 돈과 시간을 들여서 데이터를 더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스마트한 방법이죠. 적은 양의 훌륭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리학적 지식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데이터의 양과 질을 동시에 뻥튀기 한 거네요.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접근법이 얼마나 똑똑한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의미 없는 숫자들의 패턴만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물리 법칙이라는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모셔와서 원리까지 함께 배우게 된 셈이니까요. 네,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바로 AI에게 물리적 일관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머신러닝 세계에서는 사실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질이 생명이죠. 아무리 가짜 데이터를 수만 개 만들어내도 그게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쓰레기 데이터라면 AI의 예측력은 처참하게 망가지니까요. 이렇게 물리학의 검증을 통과한 15개의 황금 같은 합성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드디어 총 51개라는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밀도 높은 데이터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드디어 완벽한 무대가 세팅되었고 본격적인 AI 대격돌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대결의 시간입니다. 연구진은 이 51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3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경쟁 무대에 올립니다. 물론 데이터가 51개면 여전히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AI가 데이터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과적합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고 깐깐한 5겹 교차 검증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죠. 아주 깐깐한 검증이죠. 참가 선수는 3명입니다. 첫 번째, 인공신경망의 대표주자인 MLP, 즉 다층 퍼셉트론. 두 번째, 여러 개의 의사결정마물을 숲처럼 합쳐놓은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근 수많은 데이터 예측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강력함을 뽐내는 트리 기반 부스팅 알고리즘 XG 부스트입니다. 아주 쟁쟁한 후보들이네요. 네, 과연 이 세 선수 중 용융풀의 깊이와 너비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최고의 알고리즘은 누구였을까요? 결과를 열어보니 압도적인 승자는 바로 뇌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MLP였습니다. MLP가 이겼군요. 네, 특히 앞서 너비보다 훨씬 변동폭이 커서 예측하기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던 용융풀 깊이 예측 분야에서 MLP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성적을 냈습니다. 예측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즉 R2 점수가 무려 0.984를 기록했습니다. 0.984요. 1이 완벽한 100% 적중을 의미하니까 사실상 98.4%의 정확도라는 거네요. 이거 거의 만점짜리 성적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때 실제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보여주는 오차율 지표들을 보면 그 정확도가 더 체감되실 겁니다. 평균 절대 오차인 MAE는 단 3.407 마이크로미터, 3.407이요? 그리고 평균 제곱근 오차인 RMSE는 4.03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건 XB 부스트였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안타깝게도 새 몰래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꼴찌군요. 네, 결국 트리 기반의 모델들보다는 깊고 복잡한 신경망 구조를 가진 MLP가 레이저와 금속이 상호작용하는 이 복잡한 비선형적인 물리관계를 풀어내는데 훨씬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죠. 신경망이 해낸 거네요. 참고로 연구진은 이 MLP 모델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64개, 48개, 32대, 16개, 8개의 뉴런을 순차적으로 배치한 총 5개의 은닉층을 겹잡이 쌓아올리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5개의 은닉층으로 그 복잡한 연력학을 다 이해해낸 거군요. 그리고 아까 오차가 3.407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치가 너무 작아서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가 대략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예측한 용융풀의 깊이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채 안 될 만큼 미세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정밀도죠. 사실상 기계가 레이저를 쏘기도 전에 웅덩이가 얼마나 깊게 파일지 소름 돋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득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애초에 순수 실험 데이터 36개만으로 AI를 학습시켰을 때랑 방금 말씀하신 물리 기반의 합성 데이터 15개를 추가해서 51개가 되었을 때 두 가지 상황의 성능 차이가 대체 얼마나 났나요? 그 15개의 가짜 데이터가 정말 그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15개의 데이터가 단순히 머릿수를 채운 밥값 정도가 아니라 모델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꿨다고요? 네, 단 15개의 물리 기반 합성 데이터를 추가한 것만으로도 MLP 모델의 깊이 예측 R2 정수는 최대 23.5%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23.5%나요? 엄청나네요. 더 놀라운 건 오차율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MAE 오차율은 이전 대비 27.1% 감소했고 튀는 값에 민감한 RMSE 오차율은 무려 17.8%나 줄어들었습니다. 27.1%가 줄어들다니. 비단 MLP뿐만 아니라 2위였던 XG 부스트 역시 이 데이터 증강의 혜택을 톡톡히 받으면 성능이 크게 점프했죠. 아니, 데이터가 수만 개가 추가된 것도 아니고 고작 15개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오차율이 27%나 줄어들다니요. 이건 정말 상식을 깨는 결과네요. 대체 그 15개의 데이터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배치되었길래 이런 마법 같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겁니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마법의 정체는 바로 비선형 경계 구간을 극복해낸 데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완벽한 컵 모양의 천이 모드와 너무 깊게 파여 가스구멍이 생기는 불안정한 키홀 모드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네, 골디락스 존과 폭주하는 존이었죠. 문제는 이 안정적인 모드에서 불안정한 모드로 넘어가는 경계선 구간입니다. 수치로 따지면 DW 비율이 대략 0.6에서 1.24인 구간인데요. 0.6에서 1.2 구간이요. 이곳은 레이저 출력이 아주 미세하게만 변해도 용융풀의 형대가 요동을 치는 아주 변동성이 심각한 마을구역입니다. 실제 실험실 환경에서는 기계의 미세한 떨림이나 분말의 상태만으로도 결과가 휙휙 바뀌거든요. 휙휙 바뀐다. 그래서 이 경계선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해서 데이터로 남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당연히 연구진이 처음 가지고 있던 36개의 데이터 중에서도 이 구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텅 비어있다시피 했죠.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다른 평범한 구간들은 데이터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 공부를 잘했죠. 막상 예측을 하다가 저 변동성 심한 경계선 근처만 가면 여기는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데이터가 없잖아 하면서 엉뚱하게 찍어버리거나 헛발질을 하게 되는군요.
요즘 흔히 말하는 AI의 환각 현상이나 과적합 오류가 발생하기 딱 좋은 사각지대였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사각지대죠. 그래서 연구진이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물리 모델을 이용해 애써 만든 그 15개의 귀중한 자성 데이터를 바로 그 정보가 텅 비어 있던 지독한 비선형 경계 구간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겁니다. 그 빈틈을 꽉 채워버렸군요. 실제 실험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그 변동성 심한 절벽 구간의 물리적 지형도를 수학 공식을 통해 세밀하게 그려서 인공지능에게 쥐어준 것이죠. 그 결과가 방금 보신 오차율 27% 감소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머신러닝 모델이 단순히 주입된 데이터만 앵무새처럼 외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공정 조건 앞에서도 물리법칙상 여기서는 깊이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고 스스로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 즉 범용성이 폭발적으로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3D 프린터 안에 마이크로미터 단위 웅덩이부터 인공지능의 깊고 복잡한 은익층까지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제조업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엔지니어든 아니면 단순히 세상을 바꿀 미래기술 트렌드가 궁금한 분이든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묵직하고 명확합니다. 네, 아주 분명한 메시지죠.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곧 권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돈을 쏟아부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의 입에 들이붓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쓸모없는 쓰레기 데이터가 섞여 들어가서 오히려 모델을 망치기도 하니까요. 질이 나쁜 데이터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연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의 빈자리를 인류가 수백 년간 쌓아온 물리학적 지식으로 메우는 하이브리드 방식인 겁니다. 즉, AI에게 맹목적으로 빅데이터만 주는 대신 물리적 일관성이라는 지혜를 가르쳐서 질 좋은 데이터로 똑똑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나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논문의 마지막 결론부를 보면 연구진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아주 흥미롭고 거대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인가요? 이 물리 기반 머신러닝 기술이 단순히 316 엘스테이니스 스틸 하나를 넘어서서 여러 금속이 혼합된 다중 소재 데이터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을 이용해 프린팅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궁극적으로는 현대 제조업의 성배라고 불리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가상 공간의 실제 공장과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말입니다. 디지털 트윈과의 결합이라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 물리학과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해한 이 똑똑한 하이브리드 AI가 공장 전체를 통제하는 거대한 두뇌, 즉 디지털 트윈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대단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에 들어갈 아주 복잡하고 여러 금속 소재가 섞인 엔진 부품을 3D 프린터로 뽑아낸다고 쳐보죠. 예전 같으면 다 뽑고 나서야 결함을 발견하고 폐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프린터가 작동하는 와중에 초당 수백, 수천 번씩 물리법칙을 개선합니다. 스스로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용융풀이 아주 미세하게 경계선을 넘어가려 하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전에 스스로 레이저 출력을 미세하게 줄였다 늘렸다 하며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완벽한 실시간 제어네요. 불량률 제로,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자율 제조 시스템의 시대. 물리적 지혜와 인공지능 데이터가 결합해 만들어낼 이 혁명적인 공장의 모습이 앞으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 크게 바뀔 수 있겠네요. 데이터의 한계를 인간의 물리적 통찰로 멋지게 돌파해낸 오늘 연구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도 새로운 영감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끝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두뇌를 유쾌하게 깨워줄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